Hola, ¿cómo estás? 네, 이렇게 물었을 때 나와야 되는 답변이 있죠. 이제 Bien, gracias. ¿Y tú? 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형용사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특이하게 스페인어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들을 배워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기했었던 불규칙 동사, 네, 세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불규칙 동사들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형용사부터 보실 건데요. 아무래도 명사, 스페인어 명사가 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이 형용사 자체도 네, 명사처럼 네 가지로, 그쵸? 남성 단수, 그다음에 남성 복수, 그리고 여성 단수, 여성 복수 네 가지의 형태를 따르게 된다. 즉 명사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명형사의 위치는 명사 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Pedro es simpático 라고 하면서 네, 페드로는 호감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페드로라는 주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형태도 남성으로 맞춰주고 있는 점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주어가 여성일 때는 네, 아라고 오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 변화,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s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es 붙여주면 된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셋다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셋다로 끝났을 때 얘는요. CES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다 하면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네. 만약에 루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셋다로 끝났죠. 이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를 복수로 만들어줄 때는 셋다 자리에 CES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루세스라고 변하게 된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세타로 끝날 경우에만 이렇게 변화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los perros son malos. 네, 강아지들은 개들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가 복수 형태니까 얘도 복수 형태로 맞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오 y 미겔 복수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son delgados. 델가도 하게 되면 마른 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춰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네, 둘 다 변화를 같이 시켜주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일치 법칙이라는 것이 네, 명사를 기준으로 이제 명사 앞에 관을 씌워가지고 명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관사와 관사,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 이렇게 세트로 얘네들은 명사한테 항상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게 바로 그냥 성수일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는 여성인데 여성 복수죠. 아스로 가고 있죠? 그럼 형용사도 여성 복수로 맞춰줘야 된다.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도 las alumnas, alumno, alumna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학생, estudiante라는 뜻입니다. 얘도 아스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그냥 형용사 아스로 맞춰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소트라스이기 때문에 estamos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un poco 어떻대요? cansadas 라고 해주면서 피곤한 상태다 라고 아스니까 아스로 그냥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봐도 마리아와 까르멘이래요. 여기서는 둘 다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여자 사람들만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스도 아니고
아스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미겔과 마리아라고 나와 있다. 그럼 혼성이죠. 그럴 때에는 네, 이렇게 오스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용사 또 성수일치라는 것이 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관사 그리고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네, 형용사.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세트로 다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얘네가 다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그냥 성수일치 법칙이고요. 네, 형용사는 명사에 맞춰줘야 되니까 명사처럼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관사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봤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네,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명사가 이미 형용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앞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이것이라고 할 때 이, this라는 말이라던가 몇 개라고 할 때 집 한 채라고 할 때 una casa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약간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앞에 위치한다 라는 얘기를 그냥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식해주는 어떤 숫자라던가 아니면은 지시 형용사, 뭐 이그저 같은 말들 이런 것들은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니까 일부 형용사는 뒤에 남성 단수명사가 오게 되면 오가 탈락한다.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에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에노 다음에 아미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미고가 남성 단수명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 아미고 부에노라고 오히려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 더 좋은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그거를 보시면, 이 디아라는 명사를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 인사말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디아가 사실 아로 끝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불규칙 명사들도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디아라고 했을 때 이게 남성 단수 명사, 즉 s가 뒤에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앞에서 수식을 할 때 부에노가 아니라 오가 탈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엔디아라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부엔디아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냥 부에노스 디아스가 복수 형태라면 그냥 부엔디아 이거는 좋은 날이에요. 그냥 네 심플하게 그냥 더 짧게 말하는 인사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구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디아 앞에다가 이렇게 해보게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리브로 같은 거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책이라는 거. 그래서 얘도 오로 끝났고 남성 명사고 뒤에 s가 없으니까 남성 단수 명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 마지막 오가 탈락해서 알구노 리브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알군 리브로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악센트 위치상 우리 에네스모 디두모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부에노, 알구노, 말로, 뭐 그란데, 테르세로, 프리메로 이런 애들은 남성 단수명사 앞에 위치할 때 마지막 오가 다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대가 탈락해요. 네, 그란데는 이렇게 대가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점 요것을 그냥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위치 변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형용사가 똑같은 형용사인데
특이하게 단어 앞에 위치할 때가 있고 단어 뒤에 위치할 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원래 스페인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게 맞죠. 그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명사 뒤에서 형용사들이 수식하고 있는 요 칸을 보시면 얘는 그냥 약간 객관적인 느낌이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는 똑같이 안 나와 있네요. 네, 한번 봅시다. 만약에 un amigo viejo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형용사가 원래 그대로 스페인어 그런 것처럼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 친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약간 나이가 있는 친구라는 뜻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요. viejo를 앞에 가져다 줬어요.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un viejo amigo 라고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된다. 그러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오래된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늙은이 이렇게 오래된 여기 밑에 나와 있었네요. 네, 요렇게 바뀐다라고 봐주셨을 때 즉 오래됐다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감정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1년 알고 지내는데 오래된 친구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한 10년은 알고 지내야지 오래된 친구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처럼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다음에 원래 그대로 스페인어 그 법칙처럼 형용사가 뒤에 오게 되면 객관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돼도요. 그라는 일단 옴브레가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란이 앞에 나왔을 때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것도 사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원래 그대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큰 남자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덩치가 크거나 커다랗거나 이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의미할 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서 볼 때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고 또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의미를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뽀브레라고 하는 거는 즉 가난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불쌍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위치에 따라서 가난한이라고 해석이 될지 불쌍한이라고 해석이 될지 이렇게 위치에 따라 분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인 거다라고 여겨봤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좀 돈이 없는 가난한 남자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얘가 앞에 붙게 되면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니까 내가 느끼기에 불쌍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별로 안 불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까사 누에바 그냥 객관적으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새롭게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에바 까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옮겨져서 이제 새 집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주관적이라고 따지기보다는 이제 누에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게 되면 뭔가 새로 만든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앞에 붙게 되면 그냥 옮겨진 느낌 요것만 예외적으로 따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에바의 경우에만.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약간의 그런 변형이 될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앞에 위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앞에 위치할 때 또 뒤에 어미의 마지막 대라던가 오 이런 게 탈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오타인가? 라는 오해를 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봤던 내용들을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불규칙 동사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일단 아르 동사 중에 대표적으로 엠페사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규칙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아르 동사면 뒤에 어미는 아르 동사처럼 똑같이 변화를 하는데 근데 중간에 낀 이런 모음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해로 변화하는 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1인칭, 2인칭 복수의 형태일 때는 얘네들은 불규칙형을 안 따르고 규칙형을 따르게 된다는 점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 이르 동사일 때 에르 동사랑 똑같은데 얘네 두 개만 이로 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부분 똑같은 그 부분이 불규칙 동사일 때라 하더라도 규칙의 모습으로 다른 애들은 여기 중간에 낀 애가 이에로 변했는데 얘네 두 개는 안 변하고 원래 형태 그대로 애로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애가 이에로 변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세라르 닫다라던가 꼬멘사르 네, 요거는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이 불규칙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리를 많이 내서 따라하고 읽어보고 익숙해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불규칙 동사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천히 동사 변화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자, 세라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R이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다 굴려서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해주시면 C도 한번 TH 발음 살려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Cierro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같이 해주실게요. Cierro, cierre, cierras가 되는 거죠. 아래형 동사니까. 그 다음에 cierra, cerramos, cerráis, cierran. 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발음이 쉽진 않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 TH 발음이랑 R 발음 연습하기 좋은 동사 변화가 되겠네요. comenzar 같은 경우에는 comienzo, comienzas, comienza, comenzamos, comenzáis, comienzan.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ierramos, cierrais가 아니라 cerramos, cerráis 이렇게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는 TH 발음을 해주셔야 되니까 뭐 comienzo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너무 과하게 했나요? 네, comienzas, comienza, comenzamos, comenzáis, comenza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애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에르 동사에 보니까 이번에는 에르 동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어미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네. OS에 MOSASN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중간에 낀 애가 이번에 어떻게 변하고 있죠? 네, 이해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네, 똑같네요. 애가 이해로 변하는 거. 근데 에르 동사일 때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깨르르 동사는 대표적으로 원하다라는 뜻으로 네, 우리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떼끼에로 네, 너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얘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동사 변화 한번 따라해 주시면 quiero, quieres, quiere, queremos, queréis, quiere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동사 변화에 있어서 불규칙 동사 변화일 때에도 노소트로스, 보소트로스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엔텐데르 동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데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entiendo 앞에 no를 붙여줘서 no entiendo 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해 못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entender의 동사 변화 같이 해주시면 entiendo, entiendes, entiende, entendemos, entendéis, entiende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rder는 잃다라는 뜻입니다. 얘도요, 애가 이해로 변화하기 때문에 pierdo, pierdes, pierde, perdemos, perdéis,
pierde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르 동사.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어미는 똑같이 얘는 오타가 나 있네요. 그쵸? prefiero가 되는 거죠. 다시 적어볼게요. prefiero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o로 끝나고 s에 imos, is, and 이렇게 변화하는데 중간에 낀 에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네, 이해로 또 변화하는 형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변화 같이 따라해 주실게요. prefiero, prefieres, prefiere, preferimos, preferis, prefieren. 네, 잘 해주셨고요. 대표적으로 멘티르 동사와 센티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멘티르 동사의 동사 변화 먼저 따라해 주시면 miento, mientes, miente, mentimos, mentis, mienten.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티르 동사 siento, sientes, siente, sentimos, sentis, siente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동사 변화, 우리 불규칙 동사 변화, 특히 애가 중간에 낀 애가 이해로 변하는 형태의 모습을 먼저 보셨는데 사실 얘 말고도 거의 한 4가지 형태 얘를 포함해서 한 4가지 형태, 3가지 형태만 우리 좀 더 앞으로 배워나가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애가 이해로 변하는 애들 중에 얘네들이 있고 여기 동사들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번 시간 끝나고 나셔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네,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아르에르 이르 동사의 대표적인 애가 이해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들의 이 동사 변화를 직접 소리내서 한 동사당 최소 10번씩은 소리내서 계속 읽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적응이 빨리 되면서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